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어제 증시는 혼조세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보스 포럼 초반에 트럼프 형님이 딱 나오셔 가지고 처음에 여기 지금 친구들과 적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이거 오늘 좋은 얘기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조금 긴장을 했는데 역시나 트럼프 형님은 뒤에 그린란드 얘기를 할 때 "아 우리는 친구다. 무력으로 그린란드를 쟁취할 생각이 없다. 협의를 원한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막 비판했던 마크롱한테 "선글라스 멋있었다. 네 너도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다시. 이제 하락분을 좀 되돌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끝나고 나서 덴마크의 외무부 장관이 똥을 뿌립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제 "협상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시가 원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비비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한 새벽 한 3-4 시쯤에 타코가 발동이 됩니다. 네,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급상승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세는 철회가 됐고 나토 상무장관과 대화가 잘 됐고 협의 윤곽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 협의 내용은 이제 그린란드의 소규모 부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그린란드 광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토 사무장관도 북극 안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고 딱 꼭 콕 집어 가지고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에서 군사적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관세 이슈는 당장은 일단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 숏을 잡지 말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린란드 이슈는 단기간의 이슈가 될 거다. 이 재료로 인해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웬만하면은 일부 정리를 해도 계속 물량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뷰가 변함이 없고요. 저는 그린란드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빅테크 실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또 올라가려면은 빅테크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재료를 썼어요. 이 하방에서 털 거 털었고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면은 올라가기 좋은 그림이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전히 저는 물량을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숏은 잡지 마시고요. 덜어내려면은 좀 현금 확보를 하든지. 자, 1번 현금 확보를 좀 해 두고 한 50% 이상은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됩니다. 최대한 이제 70% 정도 이상까지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 현금은 일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 놓은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아니면은 일정 부분을 저도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정유주나 이런 구간에 해지로 좀 담아 두긴 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방어주 쪽에 담아 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은 쪼금 무리가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금은 원자재는 좀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헬스케어나 좀 경기 방어주, 소비주나 뭐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형님이 어제 또 나오셔서 주식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주식은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 하면서 증시를 자꾸 꺾으려고 하고 있다. 호재가 나올 때는 증시가 올라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이 2배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말도 안 되죠. 지금 이제 2배로 오르려고 하면은 14,000인데 자, 14,000 위치를 봅시다. 네, 임기가 한 29년까지 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14,000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한데 또 코스피를 보면은 이게 나스닥도 불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불과 이제 2,500이 엊그제였던 코스피였는데 5,000 이죠. 네, 2배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됐다. 그거 나스닥 네 미국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만만 가도 대단한 거다. 그래서 올해 8천만 가도 7,800 에서 8천만 가도 엄청난 성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증시는 금융위기발 떨어지는 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에서 엉덩이를 떼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붙여 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계속 일정 물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네, 오늘은 개별주 위주로 볼 건데 간단히 지수를 볼게요. 어제 설명을 드릴 때 605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를 받고 어제 상승을 한 다음에 21선에 부딪히고 현재 51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615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추세는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옵션 상황은 아직 크게 개선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음의 감마.
네, 네게티브 감마가 높고요. 그다음에 풋 옵션이 아직까지 청산이 크게 되진 않았다. 일정 부분은 청산이 됐지만 그래서 이 구간에서 결국 다시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 620 여기 위로 올라와 줘야지 옵션 상황도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 그린란드 이슈가 해결된 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연료로 쓰이겠죠. 이 조정이 연료로 써지면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빅테크 시작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빅테크 실적 전에 막 펌핑이 엄청 크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매를 하고 싶다면은 사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샌디스크는 6 개월 만에 한 1000% 오르고 뭐 마이크론도 끝도 없이 오르고 어제도 반도체 위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 올라가는 말에 타야지만 상승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정도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막 엄청나게 오른 종목을 그 위에 타 가지고 그 상승분을 더 먹는 약간 그런 투자를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주가 좀 많이 눌려 있거든요. 어제도 기술주가 못 오른 종목들이 좀 많아요. 팔란티어도 그렇고 마소도 눌려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큰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해 두시면은 이 다시 한번 이제 2026에 상승 사이클이 올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이클의 주됨은 빅테크 주식들이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쪼금 이 고통의 시간이겠지만은 지금 막 올라가고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 더 올라갈 거야. 이게 올라가서 먹으면 다행이긴 한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말에 타 가지고 '더 먹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거를 좀 봐 주시는 이 유튜브를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그런 유튜브는 아니다. 봐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 빅테크 실적 전까지는 이 21선 위로 와 주면은 매우 베스트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만 지수는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615는 안 깨지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거 안 깨지고 올라가 주는지 이번 주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주를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멤버십으로 보여드리는 차트로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매수를 해도 되고요. 이 넥라인까지 일단 생각을 하시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넥라인 부근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 반전을 해서 쭉 올라갈 거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즉 자, 이치모쿠 일봉 깨졌고요. 이제 이 구간이 200일선, EMA 200일선과 겹치는 자리다. 그다음에 SM 200일선이 여기인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235 그리고 옵션에서 하단 베팅이 235까지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 올렸다가 이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찍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구간에서 꼭 잡겠다라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이제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염두를 해 두는 매수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자, 올라갔다가 일단 260에서 265가 강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차차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애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지금 여유를 좀 들어가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내가 먹고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기적 홀딩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 금리 인하가 6월부터 다시 재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어서 좀 더 빨리 되면 좋은 거고 일단 2, 3, 4월 중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되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계속 모아서 홀딩을 해야 된다. 변동성을 견디면서. 근데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을 사두고 홀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플을 설명을 드리면 전 이 구간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여기 넥라인, 그다음에는 235까지는 염두에 두되 해 놓고 내가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사든가 '내가 요런 거 다 개의치 않겠다.' 그럼 계속 홀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소입니다. 마소는 저도 물려 있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겠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AI 기술이 정말 뒤처지는 게 보여지는 상황도 아니고 좀 억가를 당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기 470, 475, 여기 200일선 맞고 떨어질 때, 이거 떨어졌을 때 제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200일선 깨고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거면 하락폭이 계속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440에서 450까지 올 때까지는 기다려라. 지금 440 딱 찍고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와주면 이제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추매를 들어가도 된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온 이상 이 갭을 염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체 추세의 하단까지 찍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적이 나와 봐야 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 추매를 했다. 이제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떨어지면 한번 더 사는 거고,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런 구간에서 깨고 나서 200 일선 위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고 한번 깨지고 추세 이탈하는 하바락이 나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빠르게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가 바뀌는지 체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추세를 또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마소도 이제 엄청난 어닝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간을 좀 소비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제 이치모쿠 내려가고 심지어 주봉 구름대를 깨려는 모습의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거 좀 들어 올려 주는 게 좋아요. 주봉을 깨는 무빙 자체가, 이치모쿠 구름대를 깨는 무빙 자체가 정말 나오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부딪힐 수는 있어도 요걸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다. 심지어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주봉 100 일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주봉 100 일선을 터치하는 경우가 과거로 봤을 때도 2024 이 4월 하락이거나, 이때 2022년 하락장,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하락장, 이때 빼고는 여기 터치한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지금 조정이 꽤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소는 지금 구간에선 이제 추매를 하든 매수를 하고 바이 더 딥 해야 되는 구간이다. 저도 지금 강제 바이 더 딥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소를 크게 걱정하고 있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여기 구간 내에서는 이제 갭을 채우면서 180에 대해서는 매수 추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옵션이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90의 저항이 좀 센 편이고요. 그다음은 200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는 홀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여기 아래 언젠가 엔비디아가 찍을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마소도 똑같아요. 마소도 그 아래 부분을 제가 언젠가는 찍을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소는 빨리 찍으러 내려간 거고, 애플도 지금 찍으러 가야 될 자리 설명드린 거 그대로 찍으러 가고 내려가고 있죠. 엔비디아도 이 구간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는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찍으러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저도 매수를 들어가고 나 홀딩 관점으로 들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부딪히고 떨어지더라도 이 하단에서는 다시 주울 만하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똑같이 애플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추세는 가면서 좀 깨질 수 있다. 지금 요 구간에서 또 올라가서 이 구간까지 올라갔다가도 다시 이 구간은 내릴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구간부터는 매수가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매수가 용이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할로, 자, 테슬라도 다시 500을 뚫는 데는 실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옵션이 크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무너질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전 여전히 테슬라는 좀 횡보는 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괜찮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10 요 정도 구간, 이 지금 천원 구간부터는 여전히 분할 매수의 시작이 용이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저는 아마존이 정말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요때 상승이, 저는 이 상승을 사실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 240 정도에서 이어갈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되돌림이 좀 크긴 했거든요. 근데도 저는 아마존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1 인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이제 작년에 구글이 상승을 하기 전에 엄청 막 지지고 볶을 때 있거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아마존이 더 심하긴 한데 저는 2026 년에 아마존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옵션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아마존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델타 값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좀 고통스럽겠지만은 좀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똑같아졌어요. 다시 저항이 240, 250 요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30 요 구간은 지지, 요 라인, 요 라인까지 지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입니다. 메타는 자 이런 640 중요한 구간이 깨지고 하락을 할 때 빠르게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스몰 갭까지 기다린 거고 이 스몰 갭일 때 이미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일단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 590에서 605 정도는 추매가 가능한 구간 바이 더 딥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옵션을 보면은 마소보다는 메타가 좀 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200 일선을 도전을 실패하고 꺾이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실적 기반일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요거 EPS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메타가 떨어질 공간이 많지 않아요. 전체적인 추세, 주봉, 이평선, 그다음에 아래 갭이나 지금 주가 위치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떨어질 구간보다 상승할 공간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물려 있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 바이 더 딥 하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도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 매수,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깨지고 나서 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실적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직전 팔란티어 분석 영상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옵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깨질 확률이 높다. 차라리 지금은 기다렸다가 이 160, 165 부분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들고 계시는 분들도 추매하지 말고 여기 하단에 오면은 추매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한 번 더 여기까지도 내려갈 거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 분할 매수가 용이한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옵션 상황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이제 한 번 더 찍느냐 아니면 여기서 개선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 수가 없죠. 어닝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일정 근데 전체적인 우리가 시장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해둬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인텔인데요. 인텔은 직전 인텔 분석 영상에 여기서 이제 타겟이 56 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빠르게 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56 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어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요 부분이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슈퍼 어닝이 나오지 않는 한 여기를 돌파하는 건 쉽지 않다. 이 구간이 옵션과 전체적인 추세의 저항과 이 1대1 비율의 러닝 플랫 조정 이후에 1대1 정도의 상승분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의도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일절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텔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난 본주로 끝까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팔 필요 없죠. 하지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익절이 필요하다.' 네, 제가 유추했던 이제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빠르게 도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를 볼 건데 넷플릭스 이전 분석을 보시면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 100 불을 깨지고 쐐기형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추세는 매우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88, 90 불에서 추가 일단 매수 포지션은 가능하다. 하지만은 그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피레침을 쏘는 깨는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매수는 82불 이 부분부터 할 생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어닝이 나와서 1 분기 이익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해서 가이던스 미스가 나왔어요. 어닝은 그냥 비트를 했는데. 그리고 자 WD 그 워너브라더스 인수 자본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콘텐츠 비용을 10% 증가한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은 돈을 와장창 쓰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돈은 쓰는데 이게 이제 이익이나 매출로 나와야 되는 우려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이나 내려왔는데 또 하락을 했다. 근데 요게 자 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공적으로 투자가 된다 하면은 다시 한번 넷플릭스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얘네들도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넷플릭스를 투자를 할 때 '아 얘네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넷플릭스를 장기적으로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될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이 투자하기 적기예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는데 지금 나는 넷플릭스가 그냥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반등으로 먹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등 자체가 올라가면은 100불은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여기 한번 피레침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세기형의 피레침까지 나오면 여기서 기다가 한 번은 펌핑이 나오고 다시 꺾이더라도 이런 상승 반등폭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지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아니면 그래서 이 관점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빅테크 전체적인 개별주 분석을 공유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종목들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은 멤버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빅테크도 이제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영상에서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전체적인 틀 잡아준 빅테크 분석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